안녕하세요. 마음을 치유하는 컬러링 아트 테라피 홍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요, HDP, 그 중에서 집이 상징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집나무사랑 그림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그러니까 심리진단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인데요. 집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집나무사랑 그림에서 집은 이제 H의 약자인데요. 요즘에 초등학생, 유치원 친구들도 하우스라는 단어 알죠? 이 H, 집이라는 부분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개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그들의 이제 심리적인 이런 마음을 알려면 사실은 그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아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은 좀 집이라는 친숙한 소재로서 표현이 되는 내용으로 이제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적인 이야기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면 환경이라는 건 가정 환경,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죠. 개인이 취하고 있는 어떠냐면은 그 가정의 모습들을 이제 집이라는 소재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이라는 게 가족의 구성원이 5명인데 5명이 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처해져 있기는 하지만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사실 조금씩 다르게 비춰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이제 기회로서 집이라는 대상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또한 그러한 부분에 있다 보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거든요. 관계에 대한 거. 이 사람이 이제 환경과에 대한 사회적인 관계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좀 집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한번 이제 A4 용지 종이 한 장 꺼내셔가지고요, 연필하고 지우개 사용하셔서 본인이 생각하는 집을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려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짝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신다면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죠?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제 다 그려보셨다면 간단하게 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상징이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환경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집의 가정 환경이라든가 이제 그가 갖고 있는, 처하고 있는 이제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집이라는 부분에서 그 집에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지붕의 크기라든가 지붕의 모양, 전체적으로 집이 안정되어져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첫 걸음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이런 선으로 그려져 있던 선이 이렇게 구김보다는 좀 반듯한 선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집인지, 그리고 집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는지, 집에 구성하는 원래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집을 구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근데 자, 한번 적어볼까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필수 요소가 있어야겠죠. 일단은 지붕 있어야 되겠고요. 필수 요소, 벽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집으로 드러나갈 수 있는 문도 있어야 되겠고요. 문이 있다면 또 창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집이 갖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서 주변 장식을 하는 부분들, 마당을 꾸민다던가 마당 안에다가 어떠한 부수적인 이제 장식물들을 집어넣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집의 형태라든가, 이제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한 구조로서 이제 표현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이제 또 형태 구조를 만들어 놓는 형태가 좀 있으면 형태를 또 어떻게 하냐면 장식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기타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굴뚝도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크게 이제 기본 필수 요소에 대해서 좀 형태를 얘기를 해드리면, 지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좀 안정적인 거,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안정감을 좀 잘 갖고, 벽이라는 벽체도 마찬가지고요. 안정적인 요소로서 집이라는 것들이 호흡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지붕이 좀 곧 날아갈 것 같이 되어 있는 지붕이라든가, 벽체가 이렇게 흐물흐물 이제 좌우 대칭이 좀 맞지 않는 이런 벽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표현이 됐다고 하면은 집이라는 요소에서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요소들은 조금은 배제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창문과 문 같은 경우에 소통에 대한 메시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 관계를 어떻게 좀 잘 하고 있는가 없는가,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거나 방위적인 것들, 방어하는 방어적인 것들을 좀 갖고 있는지 없는지, 좀 다른 것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소하고 싶긴 하나 관계성에 대해서는 잘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문과 창문에 대한 메시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문에 손잡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여기서 말씀드렸던 필수 요소가 집이라는 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아니에요. 이후에 뭐 형태라든가 구조적인 면, 그리고 장식적인 면이라는 굴뚝의 표현이라든가, 마당 같은 데를 뭐 표현했다면 주변에 이제 표현했던 주변 환경들을 또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어떠냐면 집이라고 갖고 있는 집 자체가 갖고 있는 수사법에서 의미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짧은 시간에 집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안정적인 요소라든가 지붕이 필수적으로 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요소를 통해서 그래도 이 소통과 그리고 안정적인 요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이라는 요소는 개인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렸던 간단한 이런 상징 말고도 더 구체적이거나 좀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 강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본 강의에서 만나 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수업에 대해서 집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